실명이실 것 같아서 다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EJS 분이십니다. 3월 23일 무제한 양적 완화를 선언하고 패드가 국채와 MBS의 폭발적인 매수를 시작한 것과 미국 증시가 그때부터 급반등한 것은 완전 별개의 내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헌데 4월 FOMC 성명문에서는 국채와 MBS 매입을 적절하게 조절하겠다라고 했는데도 일부 언론에서는 무제한 양적 완화를 지속하겠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패드는 국채와 MBS 매입량을 매주 줄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또 미국 재무부의 4,540억 달러를 기초로 한 패드의 이 회사 대출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10배 레버리지로 4.5조 달러 정도 쓸 수 있는데 현재 패드가 발표한 것은 2.3조입니다. 그 금액을 지금까지 얼마나 소진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라는 게 지금 EJS 분의 질문이십니다. 그분한테 여쭤보고 싶네요. 그냥 그 대놓고 질문하신 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네. 그 페더럴 리저브 보드라고 하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요. FRB. 예, FRB의 그 홈페이지죠. 페더럴 리저브 보드 .gov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제가 지금 스마트폰에서 할게요. 거기 들어가면 제일 위쪽에 이제 섹션즈 옆에 누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여기 보면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 항목에 들어가서 보면 제일 아마 밑에쯤에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 이게 연준의 대차대표라는 게 잘 모르는데 블룸버그에 들어가면 연준의 대차대표라고 나와요. 거기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 쭉 내려가면 H.4.1이라고 있습니다. Factors affecting reserve balances. 요게 연준의 대차대표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얘네들이 4월에만 5번, 5월에 들어와서 또 5월 7일 날 자기네들의 대차대표를 이렇게 이제 공시를 해놨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이게 거기 보면 이제 리저브 뱅크 크레딧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페더럴 리저브 전체 시스템이죠. 지역 연준도 있으니까 전체 여기까지만 알려주시면 돼. 나머지 알아서. 거기 보면 이게 최근에 그 4,540억 달러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얘네들이 쓰게 돼 있는 돈이 론즈라고 하는 항목에 나타나는데 그 말씀하신 그게 이제 연준이 의회로부터 받은 거 너 이만큼 잃어도 돼라고 하는 게 4,540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손실 흡수로 보고 뭐 BIS 비율이랑 비슷한 건데 요걸 보고 여기다가 이제 대출을 넣으면 아마 한 하일드 이렇게 들어가면 한 7배 정도밖에 못 들어갈 거예요. 6배, 7배. 근데 우량 회사에서 들어간다면 거의 이걸 제로로 봐도 될 정도로 들어갈 수 있는데 10배 정도로 가겠죠. 전체적으로 한 9배, 10배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조 달러 정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연준이. 그렇게 보고 지금 이 한도 중에 자기들이 한 2조 3천억 달러인가를 프로그램을 이미 발표한 게 있어요. 근데 실제로 쓴 거는 지금 아직까지 1,700억 달러.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거죠. 얘들이 계산을 잘못해가 너무 많이 잡아놓은 거 아닐까. 근데 의회가 걔들도 바보가 아닌데 뭔 생각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드는 생각이 왜냐면 이게 전체 하일드 시장이 1조 9천억 달러밖에 안 돼요. 2조 달러 잡고 거기다가 CBO 이런 거 다 합쳐봤자 회사채 시장 전체가 10조 달러거든요. 근데 연준이 5조 달러를 잡았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번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올해 대통령 선거도 있고 미국이 앞으로 이제 정치적인 전쟁 국면에 들어가는데 지금 이 바이러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국가 안보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모르겠고 근데 우리는 싸워야 돼요. 어쨌든 싸워야 되니 그리고 올해 가을에 2차 유행도 또 있을 거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그렇거든요. 그럼 다시 경제가 악화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그때까지도 쓸 수 있는 돈을 미리 준 것 같아요. 미리 다 연준한테 주면서 이 돈 가지고 지금뿐만 아니라 올해 가을, 겨울까지도 대비를 해라. 그리고 미국은 싸우다 보면 대통령 선거는 11월 2일 날 하는데 당선인이 확정이 안 되고 연말까지 가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부시 대통령 2000년 선거에서 그랬었죠. 당선인이 확정이 안 되고 간. 계속 정치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때까지 경제가 지금보다 만약에 올해 가을에 더 악화됐을 때도 쓸 수 있는 충분한 여유를
설정을 해둔 것 같아요. 그리고 연준의 뭐 국채 모기지 매입은 연준이 뭐 의회 승인 받거나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지가 하겠다면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연준이 자꾸만 국채 모기지 매입 한도를 줄여가는 거는 시장에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죠. 우리 금리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장에 개입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장에 개입해서 금리를 떨어뜨리고 채권 가입을 올리고 싶은 생각이 없고, 아니 당신네들이 하도 현금 내놓으라고 해서 우리가 그 사준 거지. 현금을 준 거잖아. 근데 이제는 달러와 현금 내놓으라고 안 그러네? 그럼 나도 그만 살려고. 필요한 것만 살게. 근데 옛날에 버냉키는 억지로 현금을 준 게 아니고 금리를 마구 끌고 내려갔어요. 물리적으로 그냥 물리적으로 끌고 내려갈 때는 이렇게 하겠죠. 근데 지금 뭐 그럴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제한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게 시장에 있는 국채와 MBS를 연준이 다 사겠다. 나오는 거 다 사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이제 매입 프로그램 매입량이 줄어든다고 해서 그 무제한 양적 완화가 폐기된 것도 아니고 다만 시장 상황에 맞춰서 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지금 시장 금리를 현 수준에서 물리적으로 끌어내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제가 살 것까지 내가 사면 돼요. 예, 그러면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맞아. 이제 그런 판단을 줄여가고 있다는 건 가격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겠다. 지금 현재 그 가격이 금리거든요. 그 가격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을 수준이라는 의사를 지금 표시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말 잘했어요? 잘하셨어요. 질문이 간단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인가요? 네, 마지막입니다. 너무 많이 한 방에 하고 나면 우리 다음에 할 거 없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번에 보잉이 거부한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은 미국 행정부의 예산이었는지 페드의 회사 대출 프로그램이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왜 궁금하지? 그러니까 전문가네. 참 전문가래. 악마는 디테일이라 그랬잖아요. 이분 악마네. 근데 이게 미국 정부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자금 지원을 받으면 그게 그냥 우리가 빌려드릴게요. 선량한 의도로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실 위험을 늘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2008년에 그 미국의 은행들이 다 문제가 됐죠. 그래서 심지어 JP 모건까지 골드만삭스, 시티, JP 모건 전부 다 미국 정부가 그때 이제 우선주 형태로 해가지고 자본에 들어갔어요. 자본에 들어갔는데 그거 받고 나서 그거 받으니까 다 살아났죠. 이제 더 이상 망하는 은행이 없어요. 리만만 망하고 다 덜 망하지 않는 상태가 된 거죠. 근데 좋았겠습니까? 하루 딱 좋고 그 다음 날부터 회의를 열어서 뭘 하느냐면 시티은행이라는 데서 이거 우리 빨리 갚아야 돼. 하루라도 빨리 갚아야 된다. 이거 빨리 갚는 은행이 그 다음 국면에서는 쟤 진짜 괜찮은 놈이네. 사람들이 신뢰를 얻고 우리가 정부의 간섭으로 벗어나는데 이거 못 갚고 있잖아. 그럼 우리는 계속 정부의 간섭을 받고 우리 CEO 잘려. 이런 거죠. 그래서 받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이걸 빨리 갚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1년 이내 대부분 다 갚고 나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될 정도로 이 돈은 일단 살았잖아요. 살고 나면 정부 돈은 안 받는 게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제 채권단이 산업은행 중심으로 해가지고 투산중공업에 대해서 일종의 구제금융이라고 해야 되나? 투산중공업이 발행하는 채권을 사주는 방식으로 자금 지원에 들어가는데 채권단이 그냥 주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만큼 돈이 필요한 거 맞네요. 이렇게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요게 요만큼 채권 가령 100이라고 하면 100이라는 자금이 필요한데 80만 빌려드릴게요 합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어디서 구할 수 없잖아요. 자국에 갖고 오세요. 그래요. 투산이 이거 저거 자산 매각하는 걸 가져가니까 80을 대출을 내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산 매입, 예전에 버냉키가 하던 자산 매입은 그냥 이걸 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 입장에서는 편합니다. 산업은행은 그렇게 깐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기업들한테 해준 거 보니까 뭐 잘 주더라고. 예. 근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모르겠지만 너무 많은 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행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산업은행 혼자 한 건 아니고 채권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들어가는데 은행들도 그렇죠. 산업은행이야 뭐 국가 돈이라고 치고 근데 민간은행들은 이게 내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주들의 돈이잖아요. 이걸 함부로 하게 되면 배임에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빌려가는 차입자가 진짜로 열심히 일해서 갚을
풀 생각을 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국가가 들어가는 돈은 간섭을 하고 아니면 CEO 잘라버려요. 2008년 이후로 미국 은행들의 가령 시티 같은 경우 CEO가 바뀌었는데 그것도 연준이 직접 저부 놀랬습니다. 연준이 이 CEO를 자르라고 하는 거구나라는 신호를 명백하게 보내버려요. 나 쟤랑 같이 일 못하겠다. 소통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이. 그러면 이제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저기 시티은행에서 저기 시티그룹 안에서 저 반개 아프리카로 뭐 저기 한직에 밀려났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건물에 와서 쟤가 왜 왔지? 사람들 보나 안 보나 이사회 의장방에 탁 들어가 문 딱 잠가놓고談판을 하는 거죠. 지금 당신이 볼 때 안 보이냐? 이번에 연준이 저렇게 우리한테 한 거는 CEO 바꾸라는 이야기라고 안 보이냐? 내가 플랜이 있다. 나로 CEO를 만들어 달라. 단판 딱 지어버리고 이사회 열어가지고 딱 바꿔버리고 이런 식이에요. 이게 미국의 금융입니다. 근데 이게 국가 돈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 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금융의 돈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금융이 그냥 그렇게 우습지는 않습니다. 금융기관들은 이게 어쨌든 결국 빌려줬다가 돈이 떼이는 경우를 그럼 자기들 손실이기 때문에 돈이 안 떼이도록 많은 노력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도 지금 돈을 퍼주는 거 아니에요.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 버냉키 때처럼 그냥 자산 사주면서 아이고 그래 사드릴게요. 그냥 그럼 내가 이만큼을 팔았는데 뭐 내가 빚진 게 있나. 그런 게 아니고 지금은 론이라고.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좀 다른 것 같다 싶은 생각.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이유는 그때랑은 다르네. 돈이 풀려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인플레이션 언제 올까요? 네. 그런 질문 있다고요. 근데 저도 전화해 볼게요. 전화번호 아세요? 뭐 일단 눌러보고. 아니, 인플레이션 씨 되시나요? 또 이렇게. 저도 사실 그런 걸 이제 신께 맨날 물어보는데 신이 한 번도 대답을 해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돈이 많으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네. 바닥에 흥건하게 기름이 깔려 있다고 해가지고 불이 나는 건 아니에요. 어디선가 불꽃이 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거 트리거를 예상할 수가 없죠.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거는 환경에 대한 분석은 되는데 트리거는 언제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가령 70년대 인플레이션도 그 전에 베트남 전쟁 이후로 지금처럼 어마어마한 돈이 깔렸어요. 언제 왔느냐? 중동 전쟁 때문에 온 거죠. 근데 이걸 누가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물어보긴 할 건데 한 번도 답해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답을 안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예고편. 돈이 도는 속도가 증가하지 않으면 전체적인 유동성이 증가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화폐가 암만 많아도 하루에 사람이 밥을 3끼 먹다가 4끼 먹고 5끼 먹고 하지는 않거든요. 단적으로 얘기하는 게 중국 효과라는 거예요.